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댄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인데, 네, 오늘 좀 좋은 움직임이 나왔죠. 네, 여러분들, 제가 좀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만나서 반갑고요. 네, 지금 한 몇 분 정도 들어오셨죠? 네, 좀 많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설정하는지 세팅하는지 이런 것 조금, 네, 아직 어색해가지고, 네, 다행히 다른 분들 하신 거 보니까 채팅창을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검색을 해가지고 제가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은 아마 잘 보이실 거예요. 네, 지금 9시 정도가 되었고요. 오늘 같은 방송은요, 따로 이제 뭐 특별하게 어, 특이하고 뭐 이런 걸 분석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네, 물론 분석도 들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심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도 할 겸해서, 네, 월요일이지만, 네, 간단히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네, 반갑고요. 어, 방송 시간은 제가 짧게 할 거예요. 한 30분 정도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짧게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월요일이고 하니까 시간 많이 뺏지 않고, 네, 그렇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요, 비트코인이 정말 좋은 움직임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자고 일하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어제 저녁에도 좋았는데, 보시면 이 부분, 이게 그 4시간 봉이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이 나와줘가지고, 네, 정말 드디어 뭔가 더 상승을 하는구나. 최근에 보면요, 이게 비트코인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했죠. 네, 저점을 계속 올려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움직임이 나와서, 네, 여기서 보통 보게 되면 이제 그 삼각 수렴처럼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락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최근에 이때 있죠. 이때랑 조금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이 부분 계속 저점을 올리면서 계속 더 가요. 그래서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걸 보고 설마 지금도 이렇게 될 것인가 하고 좀 저는 지켜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매수도 안 했고 매도도 안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네, 저렇게 좋은 움직임이 나와서 네, 잘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저는 정확히 뭐 다 다르겠지만 어떤 느낌일지 알 것 같아요. 매수 못했는데, 네, 내 매수 조금밖에 못했는데 언제 조정할지 알고 기다렸는데 조정이 안 오죠. 네, 여기서 어떻게 매수를 합니까? 네, 이미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데 계속 오르잖아요. 여기서 매수 못했고, 좀 기다려봐야지, 매수 못했고, 좀 기다렸다 또 오르니까 매수 못하고, 이러한 지금 심리가 강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모 심리라고 하죠. 포모. 네, 그런 느낌이 강할 것 같은데, 우선은 조금 더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비트코인이요, 세계 자산 시총의 시가총액의 11호 등극을 하게 되었어요. 네, 밑에 보시면 테슬라도 있고요, 뭐 비자도 있고, 뭐 쟁쟁한 컴퍼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르게 됐고요. 그리고 보시면 비트코인이 조금 더 가면, 좀 많이 더 가게 되면 실버도 이제 넘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상승장 오게 되면 충분히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도 아마 비트코인이 은과 경쟁을 했었어요. 그 시가총액 측면에서. 네. 그리고 아마존하고도 경쟁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현물 ETF, 네, 현물 ETF라는 거 이렇게 지금 내년 1월 정도에 블룸버그에 ETF를 담당하는 그 애널리스트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계속 이제 90% 확률로 될 것이다. 네, 승인이 된다고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른 이유도 찾아보면 딱히 없어요.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뭔가 현물 ETF가 됐다 안 됐다 SEC에서 말한 건 없지만 계속 그 뒤쪽에서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서류를 제출을 한다든지
어떠한 뭐 중요한 것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기대로 인해서 지금 점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예전에 선물 ETF 기억나시죠? 선물, 이거를 제가 그 주봉으로 보면 이때 어땠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 ETF 승인이요, 정확한 시점이 제가 거의 기억나는데 이때쯤일 거예요. 이때쯤. 네, 이때쯤에 선물 ETF가 승인됐어요. 근데 그 전에 계속 오르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시점에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 왔을 때는요, 아마 내부자라든지 뭔가 SC 관련 뭔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승인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높게 보고 있었다. 뭔가 정보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봤을 때는 이 구간이요, 오를 만한 구간이 전혀 아니었었거든. 여기서 그 상승장이 끝났었어요. 네, 이거는 제가 그 온체인 데이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 아실 건데, 네, 이 부분이 추가로 올려줬었죠. 그리고 더 사람들이 이제 뭐 오를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뒤에는 엄청나게 하락이 이렇게 나왔던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미 뭐 승인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계속 이때쯤부터 계속 올랐었습니다. 이때쯤부터 계속 올라서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상 승인이 되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분명 조정이 올 것도 우리가 그 예상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은 제가 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수를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미 놓쳐버린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기서 매수 못해요. 제가 장담하는데 저도 못하고요. 여러분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뒤에 더 갈 거 알면서도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혹시나 매수했는데 만약에 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엄청나게 심리적 타격이 큽니다. 그것을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쉽게 매수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최근에 지금 그 화이트쇼님께서 풀시드 풀매수 했습니다. 네, 이제 파쿠어님께서는 정확합니다. 매수 못했는데, 네, 이런 분도 있고, 네, 풀시드 풀매수 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네. 자, 이건 온체인 데이터인데 간략하게 하나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는 지표예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네,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가격의 차이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이게 제가 왜 들고 왔냐면요. 자, 이 지표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같이 오르게 되죠. 자, 이 부분 좀 보세요. 오르면서 같이 오르죠. 이 부분 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 부분 보시죠. 이런 식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네, 이 지표가 오른다는 것은요, 바이낸스의 매수세가 죄송해요. 그 코인베이스의 매수세가 바이낸스 거래소의 매수세보다 일시적으로 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자, 이 지표가 오르게 되면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가격보다 잠시 높아졌다. 즉, 네, 코인베이스는 미국 기관이 많이 이용하죠. 미국 기관의 프리미엄이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죠?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거는 반대예요. 미국의 기관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프리미엄이다. 즉, 미국의 고래 또는 기관이 매수를 했다라고, 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현물 매수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계속 최근에 이게 오릅니다. 그러면서 계속 비트코인 올라요. 그러다 다시 내려요. 또 올라요. 또 내려요. 저는 여기서 분명 누군가는 매집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래들 같은 경우를 보면요, 최근에 이제 매수한 흔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래들이 매수를 했을 것이다 라는 지금 저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른 거 보니까 이렇게 올랐죠. 근데 여기서는 뭔가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이미 여기에 누군가는 매수를 끝내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또 여기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들고 왔고요. 네. 자, 그래서 또 어떻게 도대체 뭐 누가 산 거고 어떻게 오른 건데 라고 보면요. 자, 그 펀드 보유량이라고 있어요. 비트코인 관련 펀드 보유량이에요. 자, 펀드는 누가 사죠? 보통 이제 미국의 기관들이 삽니다. 펀드 보유량을 보면요. 자, 이 부분 보시면
최근에 오늘 오르면서 같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기관들이 지금 그 한마디로 뭔가 들어오고 있다, 사고 있다라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입니다. 이게 제가 조금씩 보인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과거를 좀 보시면, 자, 아직 멀었어요. 뭔가 우리가 엄청 즐거웠던 시점, 이때쯤 되겠죠. 이러한 시점, 기관들이 엄청나게 들어오죠. 이게 이러한 시점은 아직 멀었다. 지금 고작 이거 가지고는요, 뭐 기관들이 다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서야 기관들이 현물 ETF권으로 인해서 이런 호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조금씩 보인다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이렇게 조금 들어오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거를 보고, 자, 그리고 펀드 프리미엄이라고 있습니다. 네, 프리미엄. 이거는요, 실제로 그 비트코인 관련 펀드에서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 펀드의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죠. 즉 과거에는 좀 저렴하게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었다가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그 펀드가 조금 비싸지고 있다. 즉 이것도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네. 아까 거랑 같이 보시면요, 기관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조금씩 붙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상승장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항상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재밌죠. 프리미엄이 어떻게 돼 있죠? 초록색까지 올라가 있죠. 네, 이 부분 보시면 정말 그 상승장에서는 프리미엄 자체도 높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김치 프리미엄도 높은데 이제 미국의 이런 기관들의 프리미엄 자체도 높다. 그게 상승장에서 뭔가 거의 대세 상승장의 후반부의 느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이제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또 이렇게 초록색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위에서 이제 막 스파이크가 많이 뛰겠죠. 이때처럼. 그때쯤 되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모두가 이제 상승을 외치고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코인을 하게 되고, 그때면 우리는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조심하고 분할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때쯤 가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움직임이 너무나 지금 그러한 움직임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남았다라는 게 이 지표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걸 들고 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열심히 그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금 여러분들이 포모가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과거 상승장에서 얼마나 이제 하락이 많이 남았는지 가져왔어요. 제가 물 한 잔 좀 할게요. 제가 방송만 하게 되면 바로 목이 쉽니다. 자, 이거를 들고 왔는데 이 흰색 부분 있죠. 흰색 부분. 이러한 흰색 부분. 이게 최소 20% 이상 하락한 구간이에요. 물론 여기선 작게 보이겠지만 실제로 여기 보시면 상승 이만큼 했고 하락도 엄청나게 하락합니다. 그래서 최소 20%에서 많이는 뭐 50%, 60% 이렇게 하락한 구간이에요. 비트코인이. 그리고 이 점선이 되어 있는 부분은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 시작, 그리고 이때는 상승장의 끝입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이 됐고요. 그리고 하락장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2018년부터 이때는 이제 상승장 시작, 그리고 여기가 하락장, 이제 그 상승장의 끝.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이때가 상승장 시작이다 라고 저는 계속 그 분석도 올려드리고 있고, 텔레그램, 트위터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승을 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그 하락하는 구간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요, 자, 이러한 지금 움직임,
최근 이게 주봉이거든요. 이 봉 하나에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거의 뭐 한 6주, 7주, 8주 동안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그러한 구간이 언제 오는지 보시면 언제 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하락장이 끝나는 시점이 이렇게 오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제 큰 하락 없이 또 한 번 더 큰 상승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서 하락장이 끝났고 상승이 한 번 왔죠. 그리고 한 번 더 왔죠. 그리고 횡보 기간이 좀 길었죠. 횡보 기간 좀 많이 길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 주봉 차트라서 잘 안 보일 텐데 조금 넓히면 잘 보이죠? 네. 이게 2023년 1월이고요. 이게 지금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엄청난 상승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고 횡보 좀 하고 하락하다가 다시 큰 상승 나오고 횡보하다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제 다시 횡보하죠. 저는 여기가 정말 횡보 기간으로 보거든요. 기간이 거의 한 4월 말부터 11월 초예요. 네. 거의 한 반년 동안 이제 안 오른 거예요. 그건 충분하게 횡보 기간을 거친 거죠. 네. 그 뒤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거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 다시 돌아가서 이제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런 네. 좀 더 크게 볼게요. 이런 식으로 오고 이제 조정도 오고요. 계속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조정 오고 엄청난 이런 거 거의 한 몇 달 동안 상승하죠. 그 뒤에 또 하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렇게 상승이 크면 하락도 큽니다. 네, 상승이 크면 하락도 커요. 그래서 어차피 매수를 못 하잖아요 지금. 네. 저도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는 그러한 분석들을 보면 제가 하는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도 물론 제가 뭐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고 지금까지. 네. 상승하는데 어떻게 매수를 할까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하고 말하는 방식 때도 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상승이 오게 되죠. 만약에 그 현물 ETF가 1월쯤이나 이렇게 또 승인이 되면 이런 식으로 막 나오겠죠. 더. 네. 근데 그 뒤에는 분명 조정이 올 게 옵니다. 물론 여기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지금 사는 게 이익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시장에 조금 오래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보다는 최소한 조정을 제대로 받고 나서 사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샀는데요. 만약에 안 오르고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자마자 갑자기 이제 참고 기다렸다 사자마자 떨어지면 네, 그 타격이 엄청나게 크고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근데 뭔가 상승을 엄청나게 했다가 하락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조금 많이 떨어졌을 때 샀다면 조금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위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네, 원동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이제 좀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좀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포모를 좀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흰색 같은 부분이 네, 오긴 올 것이다. 근데 이게 뭐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고래나 이제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는 그냥 올리고 싶겠죠. 이럴 바에는. 왜냐면 내리면 어차피 너희들 다 탈 거잖아. 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미 이제 시장은 뭔가 방향이 틀어졌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기차라는 게 있잖아요. 기차가 앞으로 쭉 가다가 기차 앞머리가요 반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한 번에 돌릴 수 있나요? 못 돌리죠. 이게 이런 식으로 기차 이제 앞머리가 쭉 여기가 앞머리라고 칠게요. 근데 이게 돌려면 이렇게 쭉 크게 돌잖아요. 네, 한 번에 못 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앞머리가 다 돌아갔다고 보는 거예요. 네, 다 돌아갔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내려봤자 사람들이 매수를 하려고 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자리를 안 주고 올리겠다라는 의도가 정말 보이는 구간이에요. 네, 그러다가 뭔가 여기서 더 오르잖아요. 거의 뭐 한 전고점 근처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이미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으면 해 오던 대로 하는 게 맞다. 절대 그 시장에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게 네, 제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마다 뭔가 상황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뭐 투자금이 다르고 얼마나 지금 투자했는지도 다르고 이런 거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물론 알아서 다 그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네, 아직까지 너무 급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고요. 이게 보시면 또 이렇게 빨간색 같은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까지 올 때까지는 네, 아직 멀었어요. 네, 이렇게 하고 빨간색 오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 온체인 데이터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많이 멀었다는 게 저의 지금 관점이고 급할 필요 없다라는 게 네, 제 또 다른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지금 조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과거 하락장에서 이렇게 잘 매수를 해오긴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매수를 뭐 한 네다섯 번, 10번 만에 한 게 아니라 저는 수십 번 만에 합니다. 네, 정말 수십 번만 매수를 했는데 네, 오르다 보니까 이제 매수가 점점 적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은 많이 남았고 아직 매수한 비중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네, 오르게 되면 뭐 한마디로 안 사면 되고 네, 그리고 조정이 오면 조금 더 매수하면 되고 이러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그래서 언제쯤에 또 고점이 올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그 시장이요 뭔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막 움직인 것 같겠지만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면서 오르고 있는 거 아시나요? 네,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대부분 주식 대부분의 자산 부동산 과거 장기 차트 보면 다 지금 이렇게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요. 네,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밑에가 이제 RSI 네, 이게 뭐라면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물론 다 아시겠지만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과매수고 밑으로 가게 되면 과매도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올랐다 이제 뭔가 과열되었다라는 게 이 빨간색 위로 갔을 때 그리고 밑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너무나 많이 매도가 되었어. 너무 많이 내린 거 아니야? 이러한 이제 생각이 들게끔 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만약에 이런 지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지표는 꼭 보세요. 네, 보기 쉬우니까. RSI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승장에서 보시면 이 빨간 부분 정도까지 와야지 과열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한 두 번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빨간 부분에서 항상 과열이 되고 그 뒤에 하락장이 옵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포인트도 보시면 이때가 전 최고점이라고 생각한다 했죠. 물론 이때가 좀 더 높았지만 네, 이미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 선물 ETF 때문에 더 오른 거예요. 네,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더 내린 거고요. 원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은 다르지만 큰 틀을 보면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렇게 될 거란 거죠.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미 이때쯤에 과거랑 같은 저점에 닿았다. 네, 저점에 닿았었다라는 게 포인트. 그리고 지금 가는 거 보면 아직 중간 단계밖에 안 왔다.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벌써 중간이면 지금 비트코인이 한 200%, 100% 좀 넘게 올랐죠. 15,000에서 한 4만이니까 150% 올랐나요? 그러면 뭐 얼마 안 가서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상승장 후반을 보시면요.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후반. 네. 이게 짜잘짜잘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팍팍팍 오릅니다. 네. 후반 가면 이렇게 올라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 이 부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이때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고점에서 알트코인들은 정말 미칩니다. 네, 비트코인이 점점 이제 고점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알트코인들은 알트장이 와요. 제가 시점을 보시면요. 이 시점이요. 딱 이 시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시점이요. 2021년 3월, 4월, 2, 3, 4월이에요. 네. 그때 아마 이때 들어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정말 알트코인은요. 이때 하루에 뭐 100%, 뭐 몇십 퍼센트는 다 오릅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도미넌스를 들고 왔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 자, 이번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오르고 있죠. 저는 정말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안 오르면서 뭔가 이제 뭐 상승한다는 것은요, 뭔가 시장에 그 찐 자금이 들어오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어차피 상승시켰다가 너희들 다 타면 내릴 거야 하면서 그냥 끝내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계속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스마트 머니라고 하는, 일찍 들어오는 사람들 보고 스마트 머니라고 하죠. 스마트 머니도 있을 것이고 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뭔가 이제 경험 많은 이러한 노련한 트레이더 투자자들은 충분하게 비트코인을 조금씩 사 모으고 있다는 게 2023년부터 일어나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들고 왔냐면요, 상승장이 오게 되잖아요. 상승장.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르겠죠. 비트코인도 이렇게 많이 오르겠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이런 식으로 될 거라 봐요.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비트코인이 정말 독주를 해서 70% 80% 가는 경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알트코인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강해졌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그 알트코인 다 들고 계시죠? 네, 저는 제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차트랑 분석들을 다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알트코인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알트코인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있으면 뭘 들고 있는지, 많이 들고 있는 거 한 가지만, 네, 한두 가지만 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네, 이더리움, 리플, 블러, 리플, 스텔라. 네, 네, 한국인이면 리플이 많죠. 도지, 솔라나 사신 분은, 네, 블러랑 솔라나 사신 분은 좀 많이 버셨겠네요. 폴리곤, 네, 이더리움은 거의 다 들고 있고, 네, 수이도 있네요. 네, 업비트에서 수이도 있고, 세이인가 두 개인가 있죠.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 보면 제가 아무리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렇게 올려드려도 다 알트코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잘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알트코인들을 들고 있습니다. 네, 저번 라이브 방송 때 보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네, 제가 어떠한 것 들고 있는지도 조금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네, 제가 약간 씨 뿌리기라는 개념으로 들고 있어요. 씨를 많이 뿌려놓고 나중에 그게 물과 양분 때문에, 양분이 있게 되면 그게 나무가 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서도 죽는 알트코인들이 많겠죠. 네, 많다기보다는 조금 있겠죠. 네, 그래도 그 중에서 저는 한두 개만 제가 이제 나무로 크게 성장을 시키면 충분하게 나머지 손해부를 다 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알트코인을 소액 여러 개를 이제 매수를 해놨다라는 거. 네, 루나 클래식, 네, 루나 클래식도 많이 들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이분들은 루나 클래식은요, 거의 도박꾼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네, 사실 들고 있긴 한데, 그냥 저는 로또 사는 것처럼 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돈 잃어도 된다, 로또 안 사고 이걸 사겠다 해서 제가 1년치 로또 살 거를 그냥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또 안 사거든요. 그래서 로또보다 확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나중에 뭐 2배가 가든 10배가 가든 이런 거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권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상승장 오게 되면요, 알트코인은 대부분 정말 오릅니다. 10개 중에서 한 8개는 오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투자 겸으로 넣어둔 거다, 분석을 해서 넣어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트코인 다 들고 있는 거 제가 이렇게 또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자, 비트코인을 보시면, 자, 이 부분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거 그냥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알트코인 시장이 시작되냐면요,
2017년 중순부터 알트코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때가 제가 2017년도에 들어왔는데 이때 뭐 나왔냐면요. 리플,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좀 전에 나왔나요? 트론 다 아실 거예요. 뭐 이오스 기억나시는 분들 다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뭐 이거 찐 알트코인이다, 뭐 메이저 알트다 해가지고 막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쓴트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 개 나왔거든요. 그때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거의 90%에 달했습니다. 점점 알트코인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알트코인은 하루에 뭐 100% 오르네? 비트코인 얼마 안 오르네 하면서 알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비트코인 점유율이 쭉 떨어지면서 정말 그 저점까지 왔을 때 어떻게 되죠? 이 부분 어떻게 되죠? 이 부분. 아무도 비트코인을 매수 안 해요. 알트코인만 매수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러한 상황이 나오자마자 2018년도 한번 보시죠. 2018년도 1월이에요. 이때 어떻게 됐어요? 2018년도 1월 이제 코인 시장의 대하락장이 시작됩니다. 여기 비트코인이 거의 몇 천만 원 갔던 게 여기 뭐 한 400만 원까지 갔어요. 하락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지점이 알트코인의 정말 엄청난 상승이 되는 장이 될 것이고, 그때가 코인 시장의 마지막 그 상승장의 이제 최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2021년 이렇게 비트코인 그 흡성 대법이 나오죠. 흡성 대법이라고 하면 다른 알트코인들의 자금을 다 빨아들이면서 비트코인 혼자 독주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정말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 부분 보시면요, 2021년이죠. 여기 2021년도 상반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들어왔다고 제가 판단된 시점, 상반기 때 보시면 2021년 상반기 이거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알트코인의 장이 오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아직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과거처럼 이렇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알트코인 펀더멘탈이 너무나 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비트코인이 정말 이제 독주를 잘 하게 되고, 계속 비트코인 뭐 좋은 소식 나오고 비트코인 다 사고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 그 어느 순간 되게 되면요, 물론 이제 온체인 데이터 측면에서도 다 보일 거지만 이러한 측면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장이 오면서 비트코인 점유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떨어지는 이 순간이 엄청나게 진짜 빠르거든요. 한 번에 그 비트코인 여러분들 수익을 한 50% 수익 보고 있는데 하루 만에 그 0%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탈출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 마지막 지표 보여드리기 전에 요즘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온라인 세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 주변에 보면 약간 그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많이 와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댄인데요. 여러분들 뭐 반갑습니다. 혹시 뭐 코인 투자 잘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사칭을 하거나 이러한 전화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런 거 꼭 조심하시고요. 상승장에서 상승장이 제대로 왔다는 근거 중에 하나는 사기꾼들, 사칭자들이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 상승장에서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표 많이 보시죠. 이게 뭐냐면요,
그냥 6개월 이상 홀딩되고 있는 비트코인 비율이에요. 여기가 100%, 여기 80%. 6개월 이상 홀딩되고 있는 비트코인. 그러면 지금 보시면요, 이 6개월 이상 홀딩되고 있는 비트코인 비율 어떻게 되죠? 내려가고 있죠? 네. 과거에 내려갔을 때 어땠나요?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 그때 비트코인 가격 계속 올랐죠. 네.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요, 네. 이 빈 공간을 누가 채워줄까요? 혹시 누가 채워주는지 아시는 분?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게 댓글이 시간차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안 오니까 제가 좀 기다릴게요. 네, 맞습니다. 그 뉴비라고 하신 분 일주일 1개월 그리고 알트 뭐 신규 진입. 네, 이 대충적 감은 잡으신 것 같고요. 아마 여기 분들 중에서 제 온체인 데이터 온라인 세션 듣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이게 6개월 이상 홀딩되고 있는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100% 부분은요, 6개월 미만, 6개월 미만이에요. 6개월 미만. 6개월 미만 홀딩되고 있는 비트코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나마 6개월 전이니까 최근. 그럼 제가 이거를 만약에요, 필터를 해볼게요. 필터를 이걸 지워버리고 자, 일주일에서 1개월 들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고점에는 어떻게 되죠? 일주일에서 1개월이 이렇게 크게 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상승장이 오게 되면 단기 물량이 정말 이렇게 비율이 많아지고, 상승장이 아니라 뭔가 하락장이 오게 되면요, 바닥 근처에서는 중장기 물량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게 이 지표 해석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신규 물량이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올라야 실제로 뭔가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요, 이렇게 내리면서 비트코인 오르죠? 신규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이 이제 오르네 계속 오르네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유명해지고, 코인이 정말 뉴스에 나오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와버리고, 뭔가 사기도 나오고, 뭐 네, 뭐 비트코인 그 수익 인증 글도 나오고, 주변에 뭐 여러분들 그 카페 가거나 이제 버스 타게 되면 버스 하시는 이제 그 운전자분들도 이제 뭐 잠시 세워두고 이제 업비트 키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지금을 한번 보시면, 네, 저는 이러한 지금 최근 좀 이렇게 반등 나오다 내리고 있죠? 내리고 있잖아요. 네, 새로운 물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건 확실하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내리게 될 것이다라는 게 예측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손바뀜이라고 했는데 손바뀜도 맞아요. 자, 손바뀜이라고 해주신 분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저는 이 부분을 다 손바뀜으로 보고 있어요. 자, 상승장이 왔는데 얘는 이미 이 부분은요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신규 유입은 계속 되고 있는데, 고래들은 이제 그 기관이나 이제 고래들은요 더 이상 매수를 하거나 뭔가 하지 않아요. 뭔가 똑똑한 이제 그 마켓 메이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한 큰 이제 시장 움직이는 그런 사람, 그러한 주체는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신규만 계속 들어오게 되고요,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 물량이 쌓이게 되고 이때쯤부터 또 매수를 해가지고 또 이게 내려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루님께서 식당에서 주변에 비트코인 단어 들리는 구간, 그쵸? 그때가 고점이에요. 네. 식당에서 특히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대부분 다 이런 코인 얘기를 하셔야 되고 카페에서도 다 코인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요, 네, 이거는 반박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똑같이 이제 기간은 아니지만 분명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어제 이런 작은 단위의 그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저는 물론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 잘하신 분들은 또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 이런 거 봐서 저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뭐 10분 봉, 1시간 봉 이런 거 봐가지고 저는 단기로 그냥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끝나는 것밖에 되지 않을까. 그거 못 먹고 네,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좀 큰 틀에서 보는 게 그 확률적으로 그리고 좋다는 게 좀 확률적으로 맞다는 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그런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야디롱님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업비트 보고 있으면 고점. 네,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실제로 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올려드린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스트롱 불존 있죠.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요, 실제로 이제 상승이 이제 강한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하락장 끝났고 이제 기차의 이제 앞부분, 서두 부분은 다 이제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상승장 위에 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지표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구간에서 들어왔다고 이제 상승이 끝났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길게 머무르게 됩니다. 네. 이게 이렇게 왔다는 것은요, 이 지표는 미실현 손실률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나타내는 지표예요. 근데 밑으로 가게 되면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없어지죠. 여기도 없어지겠죠, 앞으로도. 물론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뭔가 터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 미실현 손실률은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자, 제가 그 온라인 세션에서 좀 이제 유료로 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 이렇게 돼서 아무도 손해를 안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손해 안 보죠. 왜냐면 전고점 깨고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 네, 전고점 깨고 올라가니까 손해 안 봐요. 그러면 누구나 수익을 보는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죠. 아무도 손해 안 보고 있으니까. 밑에 0%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정말 고래라든지 시장이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그 꼬드기다라고 하죠. 네.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신규 투자자들을 꼬드겨요. 비트코인 오르네? 뉴스에도 나오고 계속 오르네? 아니, 어제 그때 3만 달러였는데 오늘 4만 달러네? 저번 주에 4만 달러였는데 지금 5만 달러네? 6만 달러네? 100만 달러 간다고? 이런 소리, 잡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최대한 많이 물리라고 지금 고래가 꼬드기고 있는 구간이 이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야, 어차피 3에 오를 거야. 계속 들어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나중에 또 올 겁니다. 이런 게. 네. 그럼 그 꼬드기는 구간이 계속 지속될수록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최근에 느꼈던 좀 감정 있죠. 야, 사고 싶다. 언제 사지? 그냥 사버릴까? 뿜어오는데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여러분들 참을 수가 없게 돼요. 매수하고 싶게 돼요. 근데 매수를 했죠? 야, 역시나 매수한 게 맞았어. 더 사야 돼. 더 사요. 그 주변에 옆집에 있는 영수는 뭐 알트코인을 뭐 1억을 매수해가지고 그게 뭐 10억이 됐대요.
안돼 더 사야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구간이 충분히 이제 기간을 가지고 네, 나타난다라는 게 보통 이제 특징이 이렇습니다. 이제 비트코인만 이런 게 아니고요. 알트코인 그리고 다른 투자 시장도 대부분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살을 내죠. 네, 박살을 내요. 근데 대부분 점점 갈수록 투자금이 커지기 때문에 막 대출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물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한 포인트 꼭 잘 아시고요.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알아서 이렇게 네, 나중에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 혼자 돈을 벌면 좋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버시면 저도 좋잖아요. 나중에 저한테 뭐 기프티콘이라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자 그리고 최근 움직임 보시면요, 이게 CVD인데 네, 코인베이스의 움직임이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이 오릅니다. 바이낸스는 이제 뭔가 그 엄청난 매수 이런 거나 보이지 않아요. 선물도 보이지 않고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이렇게 같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인 포인트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어느 정도 네, 코인베이스는 기관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미국의 기관들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들어오고 있는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게 네, 이거의 주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제가 좀 짧게 해드린다고 했는데 좀 말이 많아졌네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네, 혹시 뭐 댓글로 뭐 질문 간단하게 있으면 제가 한 5분이라도 좀 이렇게 답변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댄님, 만약 코로나처럼 뭔가 하나 또 뭐 그러니까 자연 발생? 네, 좀 이거를 블랙스완이라고 해요. 네, 뭔 말이냐면 예기치 못한 엄청난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가 생기는 것을 블랙스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네, 경기 침체를 지금 예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경기가 안 좋고 대부분 제 그 트위터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기관들이 사원수를 줄이고 있고 비용을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국내 기관도 그렇고요. 해외 기관도 인원 감축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거를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도 우리가 예상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표를 예전 지표인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표가 좀 좋은 게 있었는데 딱 보여드리기 정말 좋은 지표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거인데요. 자,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저는 항상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만 집중하세요. 이거가 이제 그 주식, 그리고 이거가 금리. 지금 미국 금리 난리 났죠. 올랐죠. 이거가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미국의 실업률. 실업률이 아니라 실업 되는 사람이 얼마 많은지 어쨌든 간에 그런 건데, 네. 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엄청나게 이제 그 주식이 하락합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경기의 영향을 받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러한 뭔가 그 아까 말씀 주신 블랙스완 같은 코비드 같이 뭔가 큰 하락을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의견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상하게도 금리가 상승할 때는 별로 하락 안 하다가 상승하다가 금리가 딱 꺾이는 부분부터 하락을 합니다. 꺾이는 부분부터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면서 하락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네, 일부분도 금리가 내리면서 네, 주식이 다 하락을 해버려요. 엄청난 하락을 합니다. 부동산도 하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보시면요,
금리는 다 올랐어요. 더 이상 안 오릅니다. 네, 이 부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자, 근데 주식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왔고요. 근데 만약에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진다, 그랬을 때 이제 주식의 하락이 오면서 이렇게 그 금리도 그런 식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금리가 내려서 좋은데요. 장기적으로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게, 그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게 이 하나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맹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뭐 그 경기 침체가 온지 알 수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돼요. 실업률.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야 됩니다. 실업률이 정말 올라가고 뭔가 사람들이 난리 나고 뭔가 이거 돈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와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잘려야 되고요. 그러한 뭔가 사회적 구조의 엄청난 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그 리먼 브라더스 때처럼요, 엄청난 큰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직장도 잃고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려야지만 이게 올라가요. 많이 지금 보시면 쬐끔쬐끔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봤을 때는 이러한 그 엄청난 큰 경기 침체가 올까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 이미 약한 경기 침체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인플레이션도 충분히 내렸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완충제 역할은 했다 2022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경기 좀 안 좋아지고 경기가 크게 안 좋아지더라도 과거 때처럼 이런 큰 건 오지 않을 거라는 게 제 관점이에요. 지금 당장 오지 않을 거라는 게.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 그래서 만약에 답을 드리면 그러한 움직임이 나온다 하게 되면 네, 정말 좋은 매수 구간이겠죠. 저는 네, 뭔가 엄청난 하락이 오게 되면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야디롱님께서 라이브 방송은 남겨주시나요? 네, 이거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트위터에도 계속 알려드릴 거고요. 비트코인이 오를 때 알트도 같이 오를 때가 있는데 언제 협정대법이고 언제 같이 올라가는지 네, 이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보통 비트코인이 먼저 많이 오르게 되면요, 그 뒤에 알트코인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최근도 보시면 다 그런 식으로 왔죠. 네, 비트코인이 오르고 나서 알트코인 오르는 거잖아요. 네, 같이 오른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비트코인이 딱 행보하는 기간 때 알트가 뒤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그때그때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방향성 만약 그 브라이트 링께서 ETF가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해야 될까요? 저는 승인되면 하락해야지 분할 매도를 할 것 같은. 분할 매도를 하신다고요? 제가 보면 단기적으로 만약 보신다면 뭐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커가지고 비트코인이 한 수십 퍼센트 이상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릴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끝내야 될까? 그러면 그 뒤에 또 나중에 상승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전 이걸 묻고 싶어요. 굳이 여기서 잘 매수를 했다면 여기서 왜 매도를 해야 될까? 네. 오히려 여기서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감사합니다고 저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래놓고 만약에 잘 안 되더라도 제 탓 아니에요. 여러분들 탓이에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성휘김님께서 네, 지금 OKX에서 비트 이더를 모으고 있는데 불장 오면 업비트로 들어와서 팔려고 한다. 저는 그제 해외 거래소 이제 국내 거래소 저도 둘 다 쓰고 있는데 국내 거래소를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사실 예전에 제가 그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리플을 제가 해외 거래소에 있다가 송금을 시켰는데 100만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이게 그 뭐 인증도 하고 이게 복잡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해외 거래소에서는 좀 장기 투자 목적 말고는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물론 이제 해외 거래소에 있다가 김치 프리미엄이 20%, 15%, 30% 이렇게 오게 되면 넘겨서 그것까지 이제 드실 수는 있긴 하지만 충분하게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도 잘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제 야디롱님께서 댄님은 알트 비중, 비트 비중 몇 퍼센트? 비트코인이
이제 현금 빼고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이 한 70% 정도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 한 20% 정도 될 겁니다. 네, 나머지는 10%는 알트코인이겠죠.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네, 이것만 답변 드릴게요. 그전에는 금리가 오를 때 증시는 상승했다. 이번에는 금리 상승 때는 금리가 하락해서 선반이 되었다. 네.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인데 네. 물론 이제 좀 말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금리가 오르면서 네, 하락을 했으니까 좀 뭔가 이제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이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완충제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과열이 더 많이 됐었고 뭔가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박살 났지만 지금은 문제가 터졌다기보다는 이미 완충제 역할을 충분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 주식도 하락 폭이 만약에 나오더라도 이 정도 크지는 않을 거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네 금리 증시 맞죠? 답변을 충분히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그 언제 파는지 이런 거는요, 네 스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네 제가 그래도 트위터는 계속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승장 때 좀 미리 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고점 전에 거의 다 매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할 거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네, 좋은 밤 되시고 네, 모두 좀 좋은 네, 수익 네, 가져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같이 상승장 후반부까지 네, 잘 네,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네, 최대한 끝까지 완주를 해서 살아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